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강의 징계전담팀 류하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이슈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주제로 중고교생 14대1 집단폭행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제주에서 무려 14명의 중고등학생이 단 한 명의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30분 넘는 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들도 폭행에 가세해서 폭행 피해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합법소년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가해 학생의 처분은 어떻게 달랐나요? 학년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나뉘더라도 우리 법제상 만 나이 기준으로 서로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에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모의 심정이라면 저라도 엄벌을 요청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범행에 발각되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하는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하고 있다면서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올해 2월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교육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소년 사건을 좀 많이 해봤지만 소년들의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소년 내부에 내재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가정 환경이나 정신질환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이 단순히 연령의 하향화를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회 지원 서비스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